여러분이 웬 오선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탕기가 있느냐? 대부분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탕기 안에는 약이 있지요. 우리 몸을 도와주는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저 약탕기를 자세히 보면 음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은 한방음악치료의 심볼 마크입니다. 예, 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은 약탕에서는 약이 나오지만 우리는 음악을 약처럼 쓴다라는 의미로 만드는 심볼 마크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한의학에선 유방암을 어떻게 보는지, 또 하나는 한방음악 치료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이 한방음악 치료를 가지고 이용했을 때 혈액암 환자한테는 어떠한 증례가 있는지, 또 하나는 난소암 환자들한테는 어떤 좋은 유익한 임상 증례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내용이 좀 많아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하겠지만 조금 부족하다면 뒤에 있는 임상 증례는 결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한의학에서는 유방암을 뭐라고 하냐면 실은 암이라고 했을 때는 한의학에서는 옹저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유방암 하면은 유옹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유암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아예 한의학에서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아마 흔히 들어봤던 책이 동의보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예 유방암의 원인은 간울이다라는 표현을 써버렸어요. 간울? 이 용어가 너무 생소한데 이거는 제가 잠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또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유방암 한의에서는 유옹이다, 때로는 유암이다 하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동의보감이라는 책에서는 유방암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우선 동의보감 책 안에는요, 속에 있는 장기, 여러분이 잘 아는 간장, 심장, 비, 폐장, 신장, 이렇게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장기에 대해서는 그 편이 내경편이라고 하는 안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눈, 코, 입, 귀, 우리 유방, 이렇게 외부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외형편이라는 곳에 쭉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약, 이러이러한 탕이 좋다 할 때는 그거는 탕액편에 있고요. 이러이러한 병에는 여기다 침을 놓는다 할 때는 침구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중요한 병이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병이 있다 설명할 때는 잡병편, 여러 가지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형편에 유문이라고 하는 곳에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문에는요, 한의학에서는 여러분 우리 유방암을 그냥 가슴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냥 좀 더 무식해 보이죠. 젖 이럽니다. 젖. 아주 그냥 오리지널하고 시골틱하게 젖에 관련된 그 전유자거든요. 젖에 관련된 모든 질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문입니다. 자, 유문의 맨 첫 조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의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론은 바로 음양오행이라고 하거든요. 음양오행,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다.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늘 같은 남편, 그래 난 땅이다, 내가 너 잘 떠받들어 줄게,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땅이 없으면 하늘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은 하늘은 양, 땅은 이라는 뜻을 쓰고요. 한의학은 그 보는 관점이 전체 우주적인 차원, 그 대우주 자연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체를 소우주, 자연 전체를 대우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그냥 하늘은 땅, 아니 하늘은 땅이래, 말이 안 되죠. 하늘은 양, 땅은 그렇게 말하고, 하늘에 있는 태양은 양, 달은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낮이거든요. 지금 2시 몇 분? 2시 50분 됐네요. 그럼 한 낮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입니다. 그런데 낮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녁이 되지요. 그 밤을 바로 음이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과 양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에 변화시키는 힘에 의해서 변화 이루고 있는데, 그 변화시키는 힘을 5가지로 구분해서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체 안에
음극즉 양. 이해는 했어요. 그래,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다. 그런데 여자가 항상 음이지도 않고 남자가 항상 양이지도 않다. 남자들이 한번 기가 확 꺾일 때가 있지요. 요새 남편분들 혹시 큰 소리 못 칠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지요, 빙고. 퇴직한 다음에 돈벌이 없을 때 때로는 지금도 잘 나가신 분들은 큰 소리 빵빵 치다가 퇴직한 이후에는 온매 기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부인들이 그때까지만 기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퇴직만 해봐라, 내가 너 밥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음이 극할, 양이 기세가 등등했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그게 꺾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양이 극하면 반드시 음으로 바뀌게 되고, 여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70대, 60대 후반 되면 기세가 등등해서 여자들이 남자를 막 휘고 살 때가 이제 곧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힘을 쓸 때가, 그게 바로 음이 극한즉 양으로 변하는 그런 전화가 있어요. 바로 이 우리의 유방, 젖에 대한 유문에서는 뭘 표현했냐면, 앞에 보면 남녀 유신 위 근본이다라는 써 있습니다. 이게 맨 첫 번째 조문이에요. 남자가 양이지만 양이 극하면 반드시 위에 있던 양이 아래로 떨어진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진 음경이 발달하게 되고 위에 있는 가슴은, 유방은 오므라들게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원래 아래에 있었지만 이 음이 극한즉 양으로 변화돼서 짠, 밑에 있었던 기운이 위로 탁 올라가서 우리의 유방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배꼽을 중심으로 위에 상체는 양, 아래 하체는 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음이 극하면 양이 되고 양이 극하면 음이 되기 때문에 이 첫 조문에 남자에게는 신이 중요하고 여자에게는 젖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이나 젖은 위, 아래 위치도 다르고 형태도 똑같지 않지만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한 가지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문 중에서 특별히 유옹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유옹, 유방암, 제가 조금 어렵게 한문으로 쭉 써놨지만 밑에는 한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읽으시면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는 하나하나 잘 설명하면 너무 좋겠지만 키워드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맨 첫 번째 보면 다인 후미스벼지 담, 이게 무슨 말이냐, 요인이 많다. 어떤 요인? 후미스벼지 담. 후미진 음식은 스벼를 만들어서 담을 쌓이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흉간에 쌓이게 해서 정체된 젖하고 상박 싸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후미진 음식이 뭐야 도대체? 후미가 뭐야? 그렇죠? 우리가 후미진 음식이라는 건 두터운, 결국 지방이 많고 끈적끈적하고 지방이 그게 마주 먹으면은 후덥 이렇게 입이 텁텁하다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반대되는 건 뭘까요? 담백한 음식이겠죠. 여러분이 모든 유방암 환자들이 하시는 게 식이요법일 거거든요. 식이요법을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수술한 이후에. 결국은 한의학에서는 그것이 원인이다. 맨 처음에 유방암이 발현될 때도 그 원인이 많은 곳은 후미진 음식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후미진 음식만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흉간에 적재되어 있는 젖, 쌓여있는 남아있는 젖하고 싸우면서, 그것이 서로 싸우면서 유방암을 발현시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또 이룬다. 뭐가요? 아이들 젖 먹일 때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애들 젖 먹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야. 취허, 아이들이 젖 먹으면서 입 안에서 나온 뜨거운 입김, 그 입김 또한 유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두 번째를 말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있다. 뭐가? 이게 또 웃자고는 또 이룬다. 뭐를? 딱 봤더니 노기라는 말이 보입니다. 분노한 기운, 화날 때, 우리가 속상했을 때 버럭 화날 때, 바로 그게 급격하게 채여서 바로 이것도 원인이 돼서 생유옹, 내 옹자 빼버렸는데요. 바로 우리의 젖에, 우리의 유방에 암을 일으키는
많은 요인이 된다.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식이요법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왜요? 전이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또 다른 2차 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김재성 교수님께서는 유전자에 관한 말씀해 주셨는데,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잘 조심하는 것,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생활하실 때도 내가 특별히 여긴 노기, 분노, 내가 분노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이 유방암에 발현시키는 큰 많은 요인이다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있는데요. 그 유형 안에 보면은 결핵구 성암, 오래된 멍울 같은 거, 결핵 뭉쳐져 있는 것들이 암을 일으켰는데, 이 암자가 이상한데, 이거 암자는 바위 암자인데, 우리가 말하는 아래에 있는 이런 암자가 아닌데, 한의학에서 이 암은요, 바위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위 암자는 험할 암자하고 동의어예요. 그런데 이 험할 암자는 잘 보면 험할 암자에다가 병질자를 붙여서 우리는 암자로 쓰거든요. 결국 암은 험한 것이고 암은 뭐예요? 바위같이 단단한 거여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거를 잘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예 조문에 써 있어요. 부인이 근심하고 성내며 억울한 일이 오랫동안 쌓이면 우리가 비위라는, 소화하고 음식 먹으면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한의학에서는 그 비위 기능이 좋아야지 손끝 발끝까지 기운을 쫙쫙 퍼뜨리거든요. 그 비위 기운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에 뻗어나가는 쫙쫙 발산시키는 부분을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젖속에 자기도 모르게 멍울이 생기고, 이거는 가만히 있다가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훗날에 5년이나 7년이 쭉 지난 다음에 뒤에 골마서 터지고 바로 푹 꺼지기도 하는데, 이것을 유암이라고 한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내가 세 가지 책의 예문을 들었는데요. 동의보감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인문이나 단심이나 정전은 뭐냐면 의학인문, 그 다음에 단심이란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전도 의학정전입니다. 여기에 유암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쭉쭉 써 있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금방 발견하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볼까요? 자, 근심과 성내는 것이 쌓여서가 첫 번째 보이실 거예요. 이럴 때는 뭘 쓴다? 청간 해울탕. 이건 약 이름인데요. 청간, 시원하게 간에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것. 그런데 뒤에 보면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정양을 잘하면 여러 해 더 살 수 있다. 정양이 뭘까요? 고요하게 키워주는 것. 우리가 분주하고 근심하고 화나고 이러면은 안정이 안 되거든요. 안정이 안 되는 거를 고요하게 만들어서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잘 키워주면 오랫동안 여러 해를 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의학인문에 나와 있고, 또 단심이란 책에는 만일 병 초기에 그 원인을 없어지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시원하게 한 뒤에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되어 있고요. 또 의학 정전 안에는 뭐 있냐면 유암 초기에 기를 통해 주고 혀를 잘 돌게 하는 약을 쓰면, 그리고 환자의 뭐에 맞게 해준다고요? 감정에 맞게. 내가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여기 몇백 명이 앉아 계시는데 딱 드는 순간 떠오른 얼굴이 한 명씩 다 있을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다 아시네요. 그 왼수 같은 그 땡땡의 그놈의 남편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걔 때문에 내가 생겼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어떤 분은 신우 얼굴이 떠오르고, 자기를 이렇게 분노에 빠지게 하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윗상사 얼굴이 막 팍팍 떠오를 텐데요. 물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화나고 그것이 쌓여있다가 5년이나 7년 되면 뻥 잠복했다 나타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쭉 여러 책에서 훑어봤어도 근심하고 우울하고 분노하는 것, 이것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써 있는데, 누구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기운이 분노를 퍽퍽퍽 잘하시는, 한마디로 다혈질도 있으십니다. 그 부분을 간과해버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속에 있는 유발인자를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할까봐 무조건 조용히 명상을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비워야 하느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봐, 중요한 건 그게요, 마음을 비운다고 비워지지 않고 음악을 가만히 듣고 감상한다 편안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쌓여있는 것은 빨리 풀어서 해울시켜서 발산시키지 않고 가만히 밑으로만 가라앉힌다면 나중에 반드시 다른 곳에서 골마 터져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속에 있는 것은 끄집어내서 밖으로 발산시키고 해울시킨 다음에 정향한다는 것, 그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면 하시는 일들이 첫 번째가 수술하셔야 되지요. 그리고는 항암 치료나 약을 복용하십니다. 이것이 주 치료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요새 보조적인 치료로 한약을 드신다든지 침을 맞는다든지 하는데, 그 중에 수술이나 항암 치료 도중에 몸으로 약을 먹거나 침을 맞지 않고 한방 음악 치료를 받으면서 보조적으로 본인의 여러 가지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요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도대체 한방 음악 치료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음악 치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음악 치료는 바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음악이 접목되어서 자폐 하나 발달 장애 하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듣게 하고 음악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음악 치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한방 음악 치료는 그 이론 자체가 심리학이 아니에요. 바로 한의학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안에는 아예 한의사들이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교과서 같은 것. 그것이 황제내경인데, 그 황제내경 안에는 아예 간에 맞춰진 심장에 맞춰진 비장에 맞춰진 폐에 맞춰진 신장 맞춰진 이렇게 아예 음이 있습니다. 실은 저는 그 음을 보고, 아니 왜 음악책이 아닌 이런 이상한 책에 음악이 왜 나와? 그걸 보고 나서 한의학 공부를 다시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 한방음악 치료는, 그래서 한방음악 치료를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 몸에 한의학 이론에 맞춰진 각 장부에 맞춘 음을 끄집어내서 정기신에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미로운 기운으로 이루어진 내 몸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몸만 있어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몸 안에는 우리가 자기 혼신의백지, 자기 뜻이 있고 그 뜻을 판단하고 주장하고 자기가 의결하고 마음을 다지고 하는 정신이 있고, 또한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몽땅 신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몸과 정신을 연결시키는, 흘러다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기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흘러다니는 그 에너지를 연결하는 기, 여기에 맞춰진 음악을 투여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의 치료를 돕는 그러한 치료법이 한방음악 치료입니다. 결국 음악 치료와 한방음악 치료의 큰 차이점은 이론, 접근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여기는 한방음악 치료가 무엇인가라는 그 결론에서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한의학 음양오행이라든지 정기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또 우리의 몸에 있는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사람이냐 아래로 가라앉는 사람이냐, 때로는 기운을 밖으로 막 퍼뜨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소심하게 기운을 안으로 막 모으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병이 발병하거든요. 그러한 기운들을 가만히 놓고 바로 한의학 치료에는 침이나 약으로 그런 기운들을 조절해서 병을 낫게 하는데,
한방음악치료에서는 음악을 5음악, 오행음악으로 분류해서 바로 그 분류한 음악으로 우리의 정신기혈을 조절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조기, 우리의 몸의 기운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는 조신, 우리의 몸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는 조심, 마음을 조절해서 병을 빠르게 호전시키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다 치료할 때 쓸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바로 한방음악 치료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암 환자들이 암이 걸렸다 하면은 마음을 비워, 네가 갖고 있던 욕심을 다 내려놔 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쓰시는데, 마음을 비우고 싶다고 해서, 마음을 비우려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비워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우리 몸의 기운들을 조절해주는, 그 조절해줘야지만 마음이 쉽게 비워지거든요. 그런 것들 바로 음악이 바라는 기운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행이라고 양을 만들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에너지를 5가지로 목화토금수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오장장부, 간신비패신이라고 하는 장부도 오행의 운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의 감정도 오행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각 장부에 맞춰진 음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살펴본다면 바로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간신비패신이라고 하는 오장장부가 있고, 한의학에서는 이 오장장부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주요 기관, 그래서 오장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칠정이라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한의학에서는 칠정이라는 정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칠정하면 이렇게 말해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희노애락 애오욕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칠정이라고 하는 거는 희노우사비공경이라고 하는 성리학과는 다른 7가지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칠정이라고 하는 정서는 모든 병을 일으키는 내인이 되고 있습니다. 병을 유발할 때는 밖에서 오는 요인을 외인이라고 하고요, 안에서 일어나는 요인을 내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칠정의 불균형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중풍도 칠정의 불균형 때문에, 암 또한 칠정의 불균형 때문에, 각 장부의 질병 또한 칠정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7가지 정서가 아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거입니다. 칠정, 희노사 비공경에서 희는 뭘까요? 그치요, 기쁨. 노는 분노, 맞습니다. 우는 뭘까요? 여기 있는 우자, 근심 우자입니다. 근심 우. 사는 뭘까요? 생각하는 거, 생각사자. 비는 이 슬퍼할 비자입니다.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것, 이거 같이 묶은 똑같은 거예요. 근심하면서 슬퍼하고,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것. 그래서 2가지를 하나를 묶어서 하고, 비공, 이게 두려워할 공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암 환자들이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두려움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두려워한다는 거는, 공포스러운 감정은 우리의 신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요. 여기에 공상신 써 있어요. 나 이 입술이 막 떨고 있지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깜짝 놀란 경기 일으킬 때 경.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경기한 아이들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원기가 약하게 태어나서 신 기능이 약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한에서는 신 기능이 약해서 원기가 떨어져서 허약해서 애가 경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이 2가지를 하나 묶어서 바로 아예 책에 써 있어요. 황제내계라는 책 교과서 안에. 공상신, 두려워하는 것은 신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이 암 진단받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음식도 특별히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도 먹고 다 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잊어버린, 간과해버린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느끼는 정서, 두려워하고 떨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 감정을
수정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면역력에, 왜냐하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콩팥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여성암의 자궁, 방광, 생식기, 항문, 그리고 콩팥,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한의에서는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러한 자기의 감정 자체를 잘 조절하는 일을 반드시 하시면서 식이요법도 하시고 다른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시고, 이것이 암을 극복해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7정 중에서 바로 뭐냐면, 우리 아까 유문 거기에 보면은 부인이, 특별히 중년 부인이 분노, 그래서 간울이 유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간울이 뭐냐면 여기 있는 간 말합니다. 아예 책에요.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한다라고 써 있어요, 교과서에. 그렇다면 간이 상한 사람은 분노를 쉽게 한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많은 내용 중에서 그런데 벌써 3시 10분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시간은 지켜야 되겠죠. 뒤에 내용 분량이 많은데 핵심 정리만 하고, 뒤에 있는 혈액암 환자에 대한 임상 증례나 그 다음에는 난소암 환자에 대한 임상 증례나, 이거는 다음 기회에 혹시나 이렇게 임상 강의를 할 수 있다면 그때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핵심은 이 7정입니다. 유암에서 노상간,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쉽게 말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유방암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는 중요한 건 뭘까요? 간에 울체된 기운을 빨리 풀어주는 것. 그래서 본인의 여기서 먼저 풀어줄 때 풀어주지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쌓여 있는 것은 빨리빨리 발산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기운을 보해서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 썼는데요. 여러분의 7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여기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한약 안에 간신 비피신에 맞춰진 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간에는 가금, 심장에는 치음, 비장에는 궁음, 폐에는 상음, 그 다음에 신장에는 우음. 그래서 바로 목기음악, 화기음악, 토기음악, 금기음악, 수기음악, 5가지 기운을 바라는 음악으로 분류해서 우리의 질병 치료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음악 치료에 쓰이는 요법들이 17가지가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이 음양오행적인 치료법이고, 뒤에는 맨 밑에 있는 4가지, 양난지기, 음악요법, 음청지기, 호산지기, 흡치지기, 이 4가지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체질에 관련된 요법입니다. 나머지는 다 음양오행적인 치료법을 쓰고요. 한방음악 치료 장점이 무엇이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방음악 치료 장점은 육체적인,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치료에 보조적인 치료 수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유의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질병, 중풍이나 암이나 당뇨나 이렇게 근육마비에 갱년기 장애 등 여러 질병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항암 치료나 수술 이후에, 특별히 제가 뒤에 있는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 난소암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증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암 치료를 받는, 케모세라피를 받는 도중에 한방음악 치료 2주 실행한 것에 대한 증례를 적어놨는데요. 수술한 이후에 여러분이 암을 관리할 때나 1차 케모세라피, 2차 케모세라피, 항암요법을 받는 그 도중 사이사이에 한방음악 치료를 받으시면서 본인의 7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방음악 치료는요, 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예방요법, 양생요법으로 쓸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별히 7정의 불균형, 아까 내 7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칠정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질병을 이렇게 병을 빨리 호전시키는데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치료입니다. 제가 무식하게 PPT를 많이 준비해서 뒤에 있는 임상 치료를 발표하지 못한 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한방음악 치료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